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10월 17일 오버행 이슈 소멸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기사가 나온 날이 10월 17일 이날이고 다음 날인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버행이란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말합니다. 대량의 대기 매물이죠. 이 밑에 주식으로 전환은 전환 사채를 의미합니다. 악재이고요. HLB의 전환 사채 조기 상한에 따라 오버행 이슈가 소멸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의 예시였고, 한 가지 더, 대주주의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된 종목이나 채권단이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아놨던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오버행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가에 부정적인데요. 과거 SK하이닉스가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때는 2012년 11월 14일인데요. 토러스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SK하이닉스는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채권단에 관련된 오버행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랑 협상이 잘 안된다면은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토러스증권에서 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은행권이라는 투자 주체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 보유한 물량이 한 번에 출회되기보다는 조금씩 출회될 가능성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나왔던 거고요. 다시 오버행 정의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 건 채권단 하나랑 이제 전환 사채,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게 대주주의 보호 예수 기간입니다. 자, 이 사례로는 코미코가 있는데요. 코미코도 역시 오버행 이슈 해소라는 기사가 2017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평가하기로 증권업계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코미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MC 홀딩스가 보유했던 지분이 22%였는데 이게 전량 매각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KMC 홀딩스는 2013년에 재무적 투자자로 이 IPO 때 일부를 이제 팔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 예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은 장내 매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상장을 하면서 팔고, 그 다음에 보호 예수가 없었던 것들은 장내 매도를 해서 이 상장할 때 투자금 일부 회수를 안 했다면은 이 22%가 전부 이제 장내 매도로 나중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밑으로 이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전체의 5분의 1이 해당하니까 상당히 큰 물량이죠.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기업의 가치 측면이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제 보신 적 있을 텐데, 매도가 많으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오버행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슈에서 HLB 생명과학은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2019년 10월 17일에 전부 이제 해결이 되었죠. 대규모 매물 부담. HLB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제 6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이른 시기에 상환을 한 거죠. 이렇게 상환을 한 다음에 남은 게 이제 100억 원인데, 이 100억 원은 모회사인 HL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출회될 가능성이 이제 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는 이제 소멸이 되었다. 그래서 이슈 악재가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호재가 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제 기사가 나온 걸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삼각합병 관련한 얘기고 제가 공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엘리바가 개발 중인 이제 리보세나닙의 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호재죠. 자, 그 다음에 오버행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물량이 크잖아요. 아까 코미판 같은 경우에 22%가 있었는데 IPO를 통해서 이제 해결했었죠. 이 큰 물량은 장내 매도가 나오면은 이제 악재가 되는데 장내 매도가 안 나오고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블록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장외에서 이제 큰 물량을 한 방에 그 해결을 보는 걸 말합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장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 외에서 일어나는 걸로 오버행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딜로 해결한 거는 페노션이 있는데요.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건데 블록딜로 오버행 우려를 해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노션의 인수목적 법인, 이 인수목적 법인은 SPC로 HLB의 자회사 그 HLB USA도 미국에 만들었던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유한회사는 마감 후 페노션 보유지분 이제 12% 큰 물량이죠. 이 중에서 이제 5%를 장 내가 아니라 시간에 장 외에서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를 팔고 싶은데 혹시 기관 투자자들 너네 중에 이거 살 사람 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된다. 그래서 오버행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분은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이제 있었나 보죠. 이 5% 빼고 7% 정도는 보호 예수 기간이 120일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황 회복 초기라서 장기 보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소멸됐다라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섹터에 있는 바이오 업종의 오버행 우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행 앞서서 우리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죠. 전환사채, 그 다음에 보호예수, 그 다음에 채권단, 이제 담보로 있던 주식을 파는 거. 그 중에 이제 보호예수 해제를 볼 건데요. 이제 하루 앞두고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다고 합니다. 신라젠이랑 티슈진이고요. 2017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860만여 주의 이제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을 한 건데요. 이 급락을 하는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보호예수 풀리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팔고 보자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오버행 이슈가 생기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야지 발생이 하는 거죠.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물량 쏟아져 나온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 2017년 여기 5일이 여기거든요. 여기 음봉 마이너스 저가가 1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5일에 저가가 마이너스 8.95%로 오버행 이슈로 이제 하락을 했던 겁니다. 이 두 종목 모두 6일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전날인 5일에 하락을 한 겁니다. 이제 신라젠은 임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랑 스톡옵션이 850만 주로
전체의 12%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었죠. 그 다음에 TCUG는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된 물량 10만 주가 이제 풀려난다는 거였고, 자, 그리고 이제 처음이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HIV 생명과학도 전환사채가 600억 원 있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조금 제동을 걸 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10월 17일 날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결이 되었다 라고 이제 나오면서 이날 10%, 다음 날도 13%,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제 전혀 브레이크 없이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